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미국처럼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 만세, 이민청 만세, 한국이민 실태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팬덤 정치입니다. 그래서 비판 능력을 상실하고 자기들 편이 추진하면 무조건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국힘이 이민청을 추진한다 그러면 다 만세, 재외동포청을 추진한다 만세, 다 만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문제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뭘 추진한다 그러면 또 다 같이 만세 부르는 겁니다. 이런 팬덤 정치,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처럼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외국인 투표권도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과연 관리가 되느냐. 그리고 이민청 만세 부르고 있는데, 이 이민청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비자 장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거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고, 또 나중에 이민청을 외국인들이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외국인 출신 한국인들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한국의 안보에도 위험을 끼칠 수 있다. 제가 19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민청들을 겪었어요. 뭐 호주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또는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러한 측면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미국처럼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 되면은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포장할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능력이 돼 있나. 그래서 이제 뭐 이 정치꾼들은 무조건 뭐 대한민국이 다 잘한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 그러니까 해외로 입양 송출국 세계 7위에서 3위로 반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1위 국가가 해외 입양 송출국을 3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 나라가 사람 살기 힘든 나라냐.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외 입양 송출하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저출산도 직접 지원 안 하고 간접 지원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빼쳐먹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헬조선에서 사는 이 탈조선하겠다, 연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국적을 이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중 국적을 받았다가 이제 한국 국적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3만 명 이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년 동안 26만 2,305명이 국적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탈조선을 하느냐, 왜 한국인들이 국적을 포기하느냐,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어요. 국제 결혼만 확 늘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이 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은 박수를 쳐드려야 되지만, 문제는 사기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 결혼. 그래서 사기 유학, 사기 결혼, 또 사기 관광, 사기 방문, 또 사기 취업,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관리 능력이 돼 있냐, 이런 게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한국 여성이 국제 결혼 1위는 미국, 일본이 아닌 베트남이다. 한국 여성이 국제 결혼 1위가 베트남이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왜 한국 여성이 베트남 남자들과 많이 결혼할까? 알고 보니까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남자와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와 다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 정도로 관리 능력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국적을 너무나 쉽게 주는 건 아니냐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병인이 환자를 성폭행했는데 알고 보니 수배 중인 불법 체류자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네. 경찰 폭행하고 도주 불법 체류자 7시간 만에 체포됐다. 그래서 이런 불법 체류자 문제, 각종 범죄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41만 명이다. 네, 취업, 인력난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농촌, 유학생, 관광, 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41만 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 능력이 없어요. 한국은 해결 능력도 없고 관리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거 해결할 기본 마인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합법화 시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합법화 다 시켜주면 또 불법 체류자 이제 81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배로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고요.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6,425명, 그런데 무단 이탈 방지 대책은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강원도에만 6,425명이 들어왔는데, 네, 그 중에 506명이 무단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네, 2019년 이후에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무단 이탈이 4,174명이다라는 거예요. 네, 4,174명이 무단 이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남, 강원, 충남, 전북 순으로 많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실태라는 게 실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시신을 숨긴 60대 농장주. 이게 이제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인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 시신을 숨겼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무런 관리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대폭 늘려야 된다.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만들어 놓고 지방대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 교수놈들이 이게 좋다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니네 1류대 가야지 성공한다. 니네 지방대 갈래? 이러면서 완전히 교육이 아니라 인간을 학벌 계급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고 나라가 발전한다 이거예요. 경쟁 속에서. 미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10년 플러스 알파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근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로자가. 일할 사람이 없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그리고 그냥 학벌주의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그냥 다 떠버리는 거예요. 정신 떠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률이 50% 미만이다 그래요. 그런데 대학교에 진학하면은 학비 무료고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120만 원씩 지원해줘도 대학을 진학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대학을 안 가도 결혼한다든지 육아한다든지 인간의 존엄성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빵을 만들든 내가 기계를 다루든 내가 자동차를 수리하든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노동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갖고 사람을 신분 계급화 시켜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한국에서 애 못 키우겠다. 애들을 어렸을 때 그냥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청소년들 유학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외국인 마약 사범 태국인 비중 1위,
5년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아주 이제 한국이 마약이 그냥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연예인들도 마약으로 잡히고 또 뭐 정치인 자녀들이 마약으로 잡히고 막 마약이 일상화돼 가지고 부모들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요즘에. 그런데 그냥 한국이 외국인 또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마약 강도 폭력 외국인 범죄가 증가됐다. 네, 그래서 1,700명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마약 사범이 1,700명 돌파가 됐고 불법 체류자 대포톤 차명 통장 통해 범죄를 가담하고 있다.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범죄가 또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상황. 네, 4년 만에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자가 365%가 증가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덤핑 유학 자제해야.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도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기획해가지고 한국 유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탈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고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이 돌파했는데 베트남 국적이 최대다. 그런데 이탈도 많다는 거예요. 이탈. 그래서 가짜 유학을 오는 거죠. 가짜 유학 이러한 부분들. 지방대 먹여 살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로. 그래서 지방대 먹여 살리는 외국인 유학생 결국엔 불법 체류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비자 심사 엄격해야 된다. 이거 비자 심사도 비자 심사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이미 불법 체류가 그냥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결혼했다가 불법 체류, 한국에 방문 왔다가 불법 체류, 관광 왔다가 불법 체류, 또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불법 체류, 유학생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 이 사람들의 하나의 이제 하나의 그냥 공동체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내에 불법 체류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거기서 일자리 소개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뭐 거기서 뭐 모든 게 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양공항에서 무사증 입국 불법 체류 부채질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109명이 이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사증으로 입국한다 했는데 불법 체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일자리가 다 이렇게 기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주면은 일자리를 이미 다 알아봐 주는 겁니다. 그 비자까지 싹 알아봐 주는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주면은 모든 세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다 진행되는데 이게 과연 이 브로커랑 공무원들하고 영사들하고 연관이 안 돼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외국인 위장결혼, 사문서 위조, 신고해도 출입국은 절대 처벌 못한다. 그러니까 위장결혼 또 사문서 위조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고, 여가부는 이주 여성 폭력 피해 조사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소 감시를 강화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주 여성 폭력 피해도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가짜 결혼, 위조 결혼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부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고려인 신분 위조의 재동포 비자 장사를 했다라는 이러한 비자 장사, 또 베트남 대사관 영사가 비자 장사했다. 한국인 영사 브로커 2명 등 구속 기소했다. 제가 이 영사하고 아주 엄청 싸운 적이 있어요. 영사가 돈을 받고 비자 장사를 하고 있다. 비자 한 건당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서 비자 장사를 하는데 몰래 카메라로 찍어놨다고 한다. 베트남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지금 있는데 이거 베트남 대사관 이거 계속 내가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데 제보가 들어오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당신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말, 그 법적 책임지겠냐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겠다. 내가 애국심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대한민국 공무원 출신이고 나도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 4년을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괜히 내가 쓸데없는 얘기해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겠냐. 나한테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애국심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사가 구속됐잖아요. 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비자 장사 돕던 주중 영사 구속, 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해외에서는 더 쉬운 거예요. 해외에서는 모르니까, 네? 어디 가서 돈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공간 영사가 돈 받고 비자 장사. 그래서 완전히 준칙주의로 돼, 준칙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자 여건 조건이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비자가 나오게끔 해야지, 영사 재량권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 비자 장사에 공모가 돼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사가 돈 받고 비자를 주고 있다, 그걸 베트남 사람이 나한테 제보를 했다 해는 안 믿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처벌하겠다, 나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사실로. 네. 비자 장사, 의사들, 브로커 11명 무더기 적발. 이게 이제 외국인 환자로 또 위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 환자.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자, 뇌물 받고 비자 장사 법무부 직원 영장. 내가 얘기했죠. 법무부 직원들이 비자 장사한다, 뇌물 받고 외국인들한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외국인의 뇌물 받고 비자 장사 법무부 직원 영장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팬덤 정치, 미국처럼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 만세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민청 만세. 왜?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추진하니까 다 만세, 만세,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이민 실태입니다. 실태.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민청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네, 정말 외국의 우수한 인재 또는 한국의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니까. 근데 나는 이 실태를 알고 나서 이걸 지금 내가 우려하는 거예요. 우려. 실태를 제가 몰랐으면 우려 안 하는데 실태를 아는 거예요. 내가 19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영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공무원들 비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정관, 현관, 유착 비리, 또 이 영사로 근무했던 사람, 또 뭐 법무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시 연결돼가지고 정관, 현관, 유착 비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위장 결혼, 위장 유학, 위장 취업, 위장 방문, 위장 관광, 위장 투자 뭐 등등 이런 현상들을 내가 내부에서 아주 세밀히 보면서, 아,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은 매국노들이 넘쳐나는 나라구나. 영사놈이 비자 장사하는 거 매국노 아닙니까? 예? 아니, 나를 잡는다고? 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겠다고? 미친놈 아니에요? 예? 아니, 대한민국에 걱정해가지고 이 영사를 대면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애국적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멸감을 줍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대한민국. 그리고 뭐 제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저 찾아와가지고 법무부에서 나를 조사하라고 했대. 나를.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캐먹더니 나중에는 아니 그런 분 아니네요. 그래. 아니 내가 무슨 뭐 간첩입니까? 예?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